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 PD입니다. 경주장 썰전 제8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 최태경 위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인데요. 녹화일 기준 오늘 9월 11일 목요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특검법 기간 연장 및 수사인원 보강에 따른 협상안이 잘못됐다고 다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결국 민주당이 발의한 제3대 특검법 개정안이 목요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다행인데 그 네. 과정을 보면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러게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네. 어젯밤 10일 밤에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집단지성이 단시간에 형성됐습니다. 그렇지. 그러게요. 우리 네. 시민들. 예, 집단지성의 힘을 보란 듯이 보여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한 두세 시간 만에 내란 특검 약화되는 것,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범죄와 타협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타협하면 이것은 야합이다. 이러한 것을 한 하룻밤 만에 딱 형성시켜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특검 기간이 연장돼야 하고요. 보강돼야 하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보강은 뭐 10명 이내로 하고 그리고 연장은 안 하고 뭐야 도대체 이게. 게다가 그 타협한 당사자가 내란 잔당들이에요. 그러게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내란 확실히 수습하겠다고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닌 밤중에.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던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인데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한 두세 시간 만에 이 집단지성의 흐름을 보고 네. 또 수정했던 거. 예. 네. 민주당은 그나마 수정하는 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정을 아예 할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럴 방법은 뭐냐? 네.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의사를 묻고 주권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뜻을 항상 안테나를 켜놓고 맞습니다. 어떻게 기류가 돌아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협상에 임해야지. 아니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시민들 보고는 당신들은 박수나 치시오. 네. 떡이나 드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당원들의 의식을 조금만 음. 탐구하고 소통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기능과 특검 인력 증원, 이른바 내란 재판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한다 전다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사의 죄를 지은 내란범들에 대한 척결과 단죄는 대의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풀어야 할 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9월 15일 날 소환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 의장은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주식을 팔게 한 뒤에 무려 2천억 원대의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시점이 2019년이었거든요. 네.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 2019년 하이브 사회이사 출신 측근들이 사모펀드를 세우도록 하고 이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는데 방 의장은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사모펀드에게 팔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는 그런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웠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2천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겁니다. 자, 문제는 피해자로 지목된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 상장 이후에 약 5년간 하이브나 방 회장을 고소 고발하거나 하이브 쪽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었거든요. 당시 하이브 주가 조작 투자자로 알려졌던 사람들, 그 매각 회사들이 땡땡 인베스트먼트, 땡땡 자산운용, 땡땡 캐피탈 등인데 이곳과 김충식이 묘한 연결점이 있어서 아니 방시혁하고 김충식 사이에 네. 야. 저는 왜 방시혁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했더니 네.
저도 김충식이었어요. 네. 윤석열 정권 내 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2023년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면 전모가 밝혀졌을 텐데 그렇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몇 차례 저희가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김충식의 노트에 방시혁의 서울대 스승 오병남 미학 교수라는 메모가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제자 방시혁 K-팝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죠. 방시혁 이름도 있네요. 네네. 자, 우리는 이 메모가 적힌 시기가 2023년 다이어리였거든요. 네. 방시혁이 김충식을 통해 또는 그의 스승을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밀약이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이거 큰데? 네. 자, 그리고 지난주 9월 7일 날 일요일 날 열린공감 TV에서 최초 보도했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서 용산과 김건희 일가와의 연루설에 대해서 그간 방송했던 내용들을 종합 재편집해 업로드한 총정리 영상이 무려 3시간이 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어이구야.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이슈는 각각 보도할 당시 영상들도 폭발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마약 덮으려 계엄해라는 썸네일의 영상은 무려 207만 회가 넘어가고 있고요. 마약 때문이라는 62회 썰전 영상도 180만 조회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슬퍼렸던 윤석열 정권 당시에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최초 제기했었는데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이 대선의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1일 날 경제장 썰전 10회를 통해서 설특집으로 지난 대선의 통일교와 윤석열의 연결고리 포착이라는 썸네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 김건희 일가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린공감TV에 날아오면서 쌓이는 건 각종 고소장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통일교와 김충식이 협잡하여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통한 통일을 부추겼고 만약 그렇게 통일이 되면 DMZ 안에 일본 자위대를 입성시킬 계획임을 암시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또한 일본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베 사망 후에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일본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한국으로 네.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최근 저희 열린공감TV로부터 아주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통일교 고위 간부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AI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급비 보안 사항입니다. 일부 땅 매입은 통일교 관련 법인이 매입하는 것으로서 세금 문제와 매매 금액에 대한 사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완료된 사항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매입하여 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확보하는 사유는 일본의 교민 약 4만여 명이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가 설 자리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8월에 매입 계약키로 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 인해 통일교 내의 어수선한 사항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전면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통일교 일본 교인들 4만여 명 정도를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아,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것 통일교 같습니다. 왕국을 그렇죠. 세우려고 했군요. 네. 자, 그리고 열린공감TV는 경제잔설전 21화를 통해서 김건희 비틀, 휘청, 꾸벅조는 이유가 혹시?라는 썸네일 제목으로 지난 2024년 5월 4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 어떤 언론도 조심스러워했던 김건희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2024년 4월 28일 날은 김건희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동행한 남자의 정체는 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엑스포 개최 홍보차 프랑스를 방문했던 김건희가 대동한 박종만 성형외과 원장과 수상한 나들이를 했고 성형외과 원장을 데리고 왜 순방을 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김건희가 잘 먹지도 않고 주로 군것질을 좋아한다고 해요. 김충식 동거녀 김민땡 씨의 주장에 의하면 말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비뼈 3개를 뺐다는 이거 이런. 의혹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낮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수없이 들려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2월 6일 날 저희 투킴스 시간에 네. 최재현 목사님이 처음 열린공감TV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출연 후에 제가
방송이 끝나고 최재형 목사에게 첫 번째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취재 중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방송할 수 없는 내용인데 취재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김건희가 프로포폴 중독이다라는 의혹을 현재 제보를 받고 저희가 취재 중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에게 그 제보자가 보여준 영상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 목사님께서 그 타이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5월 10일 날 김건희 마약 중독 의혹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돼가지고요. 네네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최 목사님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첩받았던 당시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마포에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있어요. 음.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는 네.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죠. 네. 거기서 제가 양주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까지 두 차례나 와서 참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오. 처음엔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나간다고 하니까 네. 양주까지 와서 참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최 목사님을 검찰로 최근에 송치를 한 모양입니다. 유죄 취지로. 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시기에 또 경기도 북부청에서 거기도 반부패 수사대가 있거든요. 네. 경기도 반부패 북부청에서 국민의힘 법률대응팀에서 저를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고발을 했는데 소스가 당신이다 이래서. 네. 근데 이게 또 비슷한 사유인데 또 다른 사유이기도 해요. 앞서 언급했던 2024년 4월 28일 날 김건희와 프랑스 파리르위통에 동행한 남자의 정체는 이라는 보도에서 맨 뒷부분 후반부에 약 5초간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김건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라고 발언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남들한테 들리기로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쓰러진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프로포폴이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라고 네. 했는데 탐사저널 취재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023년 11월 25일 루이비통 재단을 방문했던 그날 전시를 관람하던 중 김건희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취재팀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실을 물어보았지만 그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경기도 북부청 반부패 수사팀에서 저를 수사해가지고 예.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아, 했는데요. 또? 네. 그런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모처에서 제가 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네. 그동안 있었던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제보를 받고도 보도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재 3년 내내 줄리 의혹 보도로 인해서 아유, 글쎄 말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혜우, 김태희 씨 등이 저희 열린검TV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저와 함께 피고인 2, 3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고통 속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제보자가 이제 변심을 한 거예요. 아. 네, 처음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영상을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현재 그 마음을 접으신 거죠. 네. 지금까지도 제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 설득이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계엄 전에 네. 이걸 규명해내기 위해서 정천수 대표께서 굉장히 애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끝내 안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결국은 포기를 했던 거였고요. 여전히 근데 설득하고 이제는 좀 이야기하실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여전히 설득하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그 관련된 녹취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이따가 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 사이에 지난 5월 17일 날 저희 취재팀이 직접 예. 박종만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러 가서 출근하는 박 원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뭐 하세요, 저? 아니, 취재 망립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물어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뭐,
하지만 당연히 그거 아니잖아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럼 당일날 72년생 50대여서 아 여기 이쪽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72년생 50대 여성이 여기 아무나 네? 못 들어가십니다. 외부 못 그러니까.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아유. 여기. 왜요? 못 들어가십니다. 아니 사장님 오늘 나오세요. 9시부터 9시까지 아, 못 3시간 반을 했다는데 못 들어가십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많이 힘들어. 한 말씀만 해주셨네요. 그냥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의료 행위 예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추천하신 적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셨네요. 혹시 루이비통에 그 2023년 실업에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셨다는 그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네. 오, 야. 왜 노코멘트 할까요? 아니 저게 사실이 아니면 펄쩍 뛰면서 그렇죠.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혀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1월 1일 방송을 통해서 열린공감TV가 직접 김건희에 대한 프로포폴 중독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김충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열린공감TV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25만 명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김충식이가 김건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데 핵심 키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마약 게이트를 김충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충식은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내란을 일으키는 핵심이죠. 전 정보사 사령관 노상원과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김충식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와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국민의 눈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리박스쿨의 시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충식은 김건희 게이트 관련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흔적과 의혹이 짙고 무엇보다 통일교와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들, 극우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김건희의 통일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배후 인물로 지목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핵심 의혹은 김충식의 2023년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저 310kg, 말레이시아 1차 55kg라는 알 수 없는 메모입니다. 백혈원 경정과 저희 열린공감TV는 이것이 시기상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다가 백혈원 경정팀에게 적발된 마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혁진 의원이 국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김충식이 최혁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최혁진 의원님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저 310kg 말레이시아라는 메모가 본인이 적은 게 맞는지 그게 어떤 의미의 메모인지를 물어봤어요. 네. 그때 김충식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린공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한 거에는 선생님 수첩에 말레이시아산 300kg 또 1차 55kg 이 메모가 당시에 이제 어쨌든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인데 왜 선생님 수첩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기록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내가 말하자 베트남 있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은 내가 거기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한국과 베트남 한배. 네.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분명 자신이 그런 메모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고 네.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배 어쩌고 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언급을 했는데 횡설수설. 그렇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아듣겠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김충식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유탐사에서 김충식이 별거 아닌 존재라고 폄하를 하면서 김충식을 조명되면 진짜 범인들을 잡을 수 없다라는 다소 좀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단순 열린광TV를 시기 질투해서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탐사 구독자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탐사 강진구는 310km 말레이시아라는 메모가 열린공감TV에서 조작한 메모로 몰고 가고 싶어서 그러한 의도로 김추식에게 해당 메모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네. 분명 최혁진 의원과 통화에서는 자신은 절대 그런 메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김충식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지난주 썰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310km. 뭐요?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310km 금을 가져다가 어디 뭐야 그 말레이시아에서 보냈는데 필리핀에서 압수를 당해가지고 뭐를? 금을 붙여줬는데 금? 예. 아, 금 얘기인가요? 네, 마약이 아니고? 네, 그거 같은데. 네. 자, 분명히 최혁진 의원하고 통화할 때는 자기가 적은 사실이 없다. 적은 사실이 없다. 예, 단정적으로 말을 해놓고 강진구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저게 생뚱맞게 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금이어도 문제인 것이 예. 310kg이면 무려 485억이거든요. 예. 480억. 예. 이게 세관에서 프리패스했다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만약에 마약이라면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마약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백경정이 그 압수수색을 했던 그 시기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백경정이 전체 압수한 물량이 350kg거든요. 근데 여기 310kg, 1차 55kg, 365kg 정도 되잖아요. 네. 약간 10kg 정도 오버가 있긴 하지만은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약이라면은 어디로 들어왔을까? 처음부터. 인천공항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렇다면 같아요. 평택? 항만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소설 같은 썰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취재하면서 듣게 되는 각종 정보와 썰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싸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직 팩트로 규정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괜히 고소고발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명 고위직 공무원들의 실명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검TV가 2021년부터 틈날 때마다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그걸 2023년 이후에 자기들이 단독 보도했다고 떠드는 돈 X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유사품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건희 게이트의 시작.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경영이 되게 어려워지고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는 시점에 그의 뒤를 이어서 삼부토건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사람은 김행곤이라는 네.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김태촌 아시죠? 어. 네,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주목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김진우, 김재현 등의 가명을 쓰고 움직였던 사람이 있는데 저 김행곤이라는 사람이 삼부토건의 회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성옥이라는 사람이 또 인수를 받아갑니다. 그 조성옥도 저희가 취재를 한 바에는 조남욱 회장의 일가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역시도 한때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일주인한 사람이 마지막 설거지 작업을 합니다. 대표들도 이응근, 이계연, 정창래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대표들이 있었는데 이계연은 이낙연 동생. 예, 동생이기도 하고요. 정창래는 정청래 대표하고 무관하죠? 예, 검사 출신입니다. 아, 예, 예. 네. 근데 이들이 삼부토건을 이른바 설거지 작업을 했다고 해요. 주식 뻥튀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 바로 조원일이라는 사람입니다. 2021년 저희 열린검TV가 최초 보도할 당시에 조성옥도 조남욱의 친척인 것으로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열공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취재하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가 조작 세력들과 재벌 2, 3세대들의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두 개의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의 종말은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당시 사건에 면죄부를 준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와 조원일, 그들의 관계는 매우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옵티머스 라임, 그리고 성지건설,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등에 관여를 했고 그 모든 배경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김건희였던 겁니다. 네. 조원일은 라인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5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를 현재 민중기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감 요청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특검이 갑자기 조원일을 수사하고 있을까? 최혜병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씨 아시죠? 예. 이종호 씨의 녹취 속에 삼부토건이 등장합니다. 이종호는 지금 삼부토건이 그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네. 라고 말을 하죠. 원일이 예, 원일이 아버지가 삼부토건의 회장이거든. 원일이하고 친한 모양이고. 네. 예. 그래서 그 원일이 바로 조원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는 원일이는 우리 가족이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을 뜻할까? 이종호, 조원일, 그리고 유명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주 옛날 역삼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종호가? 네. 지금부터 썰입니다. 예. 그 옛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가 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아가씨를 관리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관리한 아가씨 중에 김건희도 있는 겁니까? 줄리로 활동했던 이른바 새끼마담 당시 김땡땡 씨와 그때부터 알았다라는 그런 사이라는 그 그런 사이라는 김땡땡이 김건희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예. 그런 사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헷갈릴 뻔했네요. 최근 주가 조작 혐의로 도주하다가 목포에 잡힌 그 삼부토건의 부회장 이기훈. 네. 그 역시 당시 친하게 지냈던 멤버 중에 한 명이라는 또 썰도 있습니다. 그는 김건희의 자금 세탁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바이오주를 한창 띄운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윤 정권은 당시에 의도적으로 바이오주를 미래성장 회사들이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기훈이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하면서 또 다른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웰바이오텍에 있다가 자한바이오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기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얀바이오도 주가 조작으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기훈, 이기승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이기승은 자한바이오 대표고 이기훈은 웰바이오텍 대표입니다. 이기훈, 이기승 형제입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볼케이노에서 뭉쳐 있을 때 주가 조작 멤버들 중에도 어이구.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권호수라는 사람인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예,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는 이기훈이가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꽤 수완 좋은 웨이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조영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졸 출신의 예. 저 BMW 수입차 외판원이었다고 합니다. 딜러 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죠. 고노스의 도이치모터스에서 일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는 볼케이노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재벌 3, 4세들과 함께 대형 주가 조작을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고졸 출신의 자동차 외판원이었던 조영훈이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을 혼자 기획하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럴 리가요. 당시 조영훈은 바코드 장비 회사인 유월코프의 시세 조정과 횡령 등으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두산 사세 박중원이 유월코프의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공시를 주가로 띄웠던 거였는데요. 박중원은 실제 경영권 인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꾸민 거였습니다. 실제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당시 조영훈은 28살의 젊은 나이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면서 수백억을 해먹었습니다. 그가 혼자 했을까?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수입차 판매원이 전부였던 28살의 젊은이가 재벌 3세들과 유력 인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복잡한 주가 조작 범행을 설계하고 기획했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시 조영훈의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양재택 와, 전 검사였습니다. 야, 이게 정말 세상이 좁네. 세상이 좋아. 네, 조영훈은 수감 중에 수시로 난데없이 검찰이 불러서 출장 조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수감 생활보다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간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재판을 받을 때부터 형이 확정된 뒤에도 문턱이 닳도록 검사실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무려 261번이나 검찰청을 간 겁니다. 이러한 출장 조사는 역대에 있지도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조영호는 유월코프 사건 담당이던 부서가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부서로 불려다닌 겁니다. 그런 동료 수감자들에게 검찰 검사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검사실에서. 검사실에서? 예.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두라.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네. 검사실에서 이런 범행들이 네. 모의됐어요. 조 씨가 사흘에 한 번꼴로 들락달락했던 그 검사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524호실 바로 유상범 부장검사 와, 이건 정말 상관 네, 부하 직원의 방이었습니다. 그 유호성 형. 네. 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영우는 사건이 터지고 엇비슷한 시점인 2010년경에 신한그룹의 김혜성, 그러니까 김건희와 함께 서울대 EMBA 경영전문대학 2기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김건희하고 서울대 동문이구나. 서울대 동문 많습니다. 네. 나경원도 있고 김재호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저 두 사람이 함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다녔던 것이 2010년입니다. 네. 김혜성은 2011년, 1년 뒤에 카시어링 및 고급 외제차 구독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비마이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현재 IMS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뀌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내이사가 되는데요. 당시 대표가 조영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영탁의 명함이 김충식의 벌기관 쓰레기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예, 자, 바로 저 명함입니다. 네. 저 왜? 진짜 조영탁 거를 김충식이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자기 수첩에 붙였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당시 대표가 조영탁이었어요. IMS 모빌리티, 그러니까 비마이카 당시에. 그런데 상호가 변경되기 전인 비마이카 당시의 명함을 왜 김충식이가 들고 있었을까? 글쎄 말이야. 궁금합니다. 예. 자,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주가 조작범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조영훈이라고 그래요. 조영훈. 네. 이 사람은 뭐 누구죠? 이름이 조영탁이잖아요. 오. 아까 이기승, 이기훈, 네. 조영훈, 조영탁. 네.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돌림자. 네.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현재 추정하기로는 네. 친인척이거나 형제인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네. 볼케이노에서 만들어진 인연들. 그렇죠. 엄청나네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인연들이에요. 엄마는 최은수는 양평 고속도로 네. 휴게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종호가 이 라마다 르네상스 그래서 출신이라는 아가씨를 걸. 관리하던 야, 사람이라는 얘기가 그러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 말하자면은 주가 조작 선수가 됐고. 네. 예. 야. 남하다 르네상스 1층이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지하. 그러니까 지하 1층.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여지고 자기 동생, 친척을 또 데려다가 주가 멤버로 쓰게 하고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2년 김혜성은 김충식과 최은순이 노덕봉 회장으로부터 빼앗은 1,890억 원대의 조한공원의 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2012년에 김혜성은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에도 감사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패밀리구나. 그리고 패밀리야. 2013년에는 도촌동. 김혜성은 도촌동 땅 최은순의 잔고증명서를 신한저축은행에서 위조해 줍니다. 거기 저 위조한 사람이 김예성이에요. 예. 집사. 최은순과 김충식의 40년지기인 고땡땡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에 의하면은 최은순과 김충식이가 저 김혜성이를 김충식의 친조카라고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친족한 아니죠. 자, 과연 친조카가 맞을까? 예. 그 고땡땡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디야? 금융감독원에서 이 신한저축은행을 잡아야 돼. 저축은행 때문에 우리가 다 작살났어. 그러니까 예성이 그놈이 봐봐. 그놈이 최은순이가 나한테는 진짜 조카래. 조카라고 소개했어. 여태까지 난 조카한테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조카가 어디 갔다 이제 왔대요. 그러냐 뭐 공부하다가 이제 왔다 하면서 막 이러더라. 거짓말 뻥치는 데는 박사예요. 애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한테 최은수는 자기 조카라고 또 소개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집안은 김충식도 자기 조카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이 거예요. 집안은 개족보야 보면은. 네. 어? 근데 저희가 이 김충식의 쓰레기를 찾다 보니까 김충식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 예, 이 족보거든요 이게. 이 족보를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한번 족보를 봤습니다. 네. 와. 근데 저희가 저 김충식의 족보를 뒤져봤는데 거기에는 친조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김충식의 집안에 장손이 있어요. 김정땡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김혜성은 김충식의 동생 김영식의 배다른 아들이랍니다. 아이고야. 이복 아들이라는 거죠. 즉 김충식의 동생 이복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김충식하고는 족보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충식의 집안 장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성이가 조카 아니에요, 김충식 원장이요? 아들이도 이보가 아들인데요. 본 아들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 이복 아들이에요, 김혜성 씨가. 예. 원장님의 동생 김영식 씨의 아들이 김혜성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하고 김숙씨하고 상관이 없죠. 조카가 될 리가 없죠. 배가 다른데 그 어떻게 조카가 돼요? 그뭐 이제 따지고 네. 보면 조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니 혈육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 족보상은 그러니까 아니고. 저번의 말이라면 사실인 거고 저거는 어떤 시로든 간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진짜 전원 관계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적절하다. 조카 아니라고 하는. 닮아 보이시나요? 김충식과 김혜성. 제가 볼 땐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눈썹이 좀 너무 없으시네요. 충식이 형이. 예. 자, 문제는 김건희 게이트에 숨겨놓은 자금 저수지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그렇죠. 김건희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럼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뭐 가방, 목걸이, 반지 이게 명품이다, 짝퉁이다 이런 걸로 시끄러워질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로는 감옥에 영원히 김건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김지영. 그렇죠. 이름은 김지영이고 그의 아들이 홍콩에서 금융 관련 일을 한다라는 첩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 컨텐츠가 비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던 금융관리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이름이 베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배현수라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아 베가의 인베스트먼트구나. 네. 예. 근데 저 배현수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는데 저 배현수라는 사람이 홍콩에다가 네. 코바나 파트런스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어이구. 홍콩에 예. 코바나 파트런스라는 걸 운영했어요. 음. 저희가 받은 첩보에 의하면 김지영의 아들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저수지가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세탁이 되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요즘은 세계적인 대형 펀드사들이 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 옛날 가상자산? 예, 옛날 과거처럼 뭐 조세 피처를 통해 가지고 뭐 현찰, 달러나 엔화로 갖다 놓지 않는데요. 네. 요즘은 다 코인으로 전환시킨다고 그렇지. 하는데요. 홍콩이 중국령이잖아요. 예. 열공에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중국의 아시아 총괄 펀드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PAG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기에 회장의 세컨드 김해땡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네. 세컨드예요. 근데 그의 부친이 무궁화 신탁과 K리치의 고문인 김순땡 회장이라고 합니다. 분당에 큰 저택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탄핵 정국 당시에 용산 관저를 나온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 함께 살지 않았고요. 저 저택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김건희가 이제 해외로 튀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절을 나와서 네. 분당의 어떤 저택에 머물러 네. 있었다.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 거기서 주로 자금 세탁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김건희가 만약에 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라면 거기에도 김충식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존보킴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존보킴이라는 사람은 현재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보킴 이외에 일본 코인왕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계속 첩보를 받고 아이고, 있죠. 아니 이거 특검이 지금 네. 이제 막 수사 시작했는데 이 조기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저거는 아직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지도 못해요. 저 그러니까 그거 연장을 해야지 연장을. 오늘 취재 정보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열린공감비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저 특검이 다 보거든요. 네. 보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자료 좀 달라고. 특검 힘내십시오. 보내줍니다. 응원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자, 계세요. 게다가 홍콩 회사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5대의 자금 세탁을 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통일 그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 아시죠? 그렇죠. 예. 자금 세탁 창구를 어디다 썼냐면은 도이치 파이낸셜을 만듭니다. 도이치 모터스가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에 위치한 금융 여신 기업인 BAM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모든 회사 자산을 올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올인을 하면서 도이치 모터스가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도이치 파이낸셜을 설립을 했었는데 그때 바로 2022년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캄보디아에 가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김건희는 심장질환 소년을 저렇게 안고 사진을 찍기도 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네. 똑같은 컨셉으로 하냐 저? 부끄럽지도 않나죠?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네. 아니 지금 방향도 똑같잖아요. 옷 색깔. 그리고 김충식은 김건희 일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투자청이라는 것을 설립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부 자금은 김진환 아시죠? 막내 동생을 네.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투입이 됐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말레이시아에서 있어요. 김진환 의류 공장도
라든가 세 가지의 위장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실상은 딴 거 하면서. 예. 그래서 그 실상을 딴 거를 했는데 네. 그게 인천 항만, 평택 항만, 인천 공항 등을 통해서 뭔가를 밀반입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자, 또 하나의 썰입니다. 어디까지 썰이에요? 인천의 평택 또 인천 등을 항만 관리하는 영땡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회장이 이강땡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천에 활동하고 있는 법사랑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법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법사랑? 예전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아시죠? 예. 그게 자꾸 말썽이 피워지니까 이름을 법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민간 조직이. 네, 이게 각 지부지회를 운영 중이었는데 송파구 범방위원 중에 한 명이 김충식이었습니다. 김충식.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김충식은 꽤 유명한 법조 브로커였고요. 전국적인 법사랑 위원들과 인맥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충식과 만약에 이강땡 회장이 이 법사랑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라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에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100억대 횡령 사건으로 이 이강땡 회장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어요. 인천지검에서. 네. 그런데 조사 후에 무마시켜줍니다. 왜 그랬을까? 열린공감TV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횡령 사건과 결부됐던 그 시점 2022년에 그 인천 항만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있었는데 네. 그게 영땡공사에서 관할하는 바로 저기거든요. 저기는 해수부 관할 땅이랍니다. 해양 관련한 그런 업무는 다 해수부가 하긴 예. 하죠. 예. 경찰이 관여를 못해요. 무슨 사건이 터져도. 해경도 해수부 산하죠. 맞아요. 네. 네. 엄청난 컨테이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김건희 일가가 숨겨놓은 컨테이너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오. 자,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김건희 일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옮긴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네. 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걸 만약에 옮긴다. 예. 그러면 지금 특검은 CCTV로 이동 동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동안 윤석열 정권 검찰, 경찰이 눈 감아 준 거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뒤져봐야 됩니다. 네. 만약 그동안 항만으로 마약이 들어오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공항으로 다시 루트를 바꿔가지고 들여오려다가 백혜련 경정팀에 딱 걸린 시점 바로 2022년에서 2023년 그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예. 그거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이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심우정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될 순위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네. 좀 상경했던 게 특수부도 아닌 사람이. 그렇죠. 예, 네. 기획통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네. 말들이 많았죠. 근데 인천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인천 카르텔 영땡공사의 이강땡 회장하고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럼 거기에 또 김충식이가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아유.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이게 자 김충식이가 버리고 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충식은 몇몇 고위직 인사들에게 자신의 도자기를 선물을 했는데 그렇죠. 그 명단을 만들어 저기에 유정복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자기 네. 받은 사람 중에 그 밑에 김부겸, 이낙연. 그렇죠. 여기 뭐 굉장한 사람들 이름이 다 들어가 김부겸, 있습니다. 이낙연, 네. 뭐 서병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부산 서병수.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황우요. 예. 김충식이가 그 서울 동부리더스 조창기도회에서 저렇게 이제 인사말을 했고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말을 이어서 한 사람이 요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예, 말씀을 황우여 드렸잖아요. 장관님. 예. 네. 그래서 저희 황우여 씨에게 김충식을 아는지 물어봤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아, 예, 저 황우혁 위원장님이시죠? 네네.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잠시 확인 하나 할 게 있는데, 혹시 네네. 네네네. 혹시 김충식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김 누구요? 김충식 선생님이요. 최은순 선생님하고 뭐 내연관계라고 알려졌는데, 대통령 장인어른이라고. 몰라. 그런 거 모르겠는데. 김충식이라는 분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이겠지? 남자분이신데, 예, 예. 김충식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못 들어본 이름인데. 아, 예, 그분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첩에서 그 위원장님이 2016년에 교육부 장관으로 계실 때 네. 6월 달에 위원장님을 만났다는 메모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게 사실인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우, 나 기억이 전혀 없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교육부 기록을 봐야 될 텐데 모르겠네. 자, 저 모른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네. 황우여 전 의원은 충무성결교회 원로장로입니다. 네. 충무성결교회가 대치동에 있고 저희 네. 지역구는 인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인천 연수구. 네. 보십시오. 이게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요 아이고야 인물들이거든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 두상달 저분 제가 알아요. 네. 두상달 장로님. 조찬기도의 회장입니다. 그렇죠. 조상달 씨가. 그 양반이 90년대에도 저 열렬히 저런 활동 많이 네. 했습니다. 아, 그 김충식이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네. 매체도 있는데 네. 저 김충식이 안창호 네. 국가인권위원장보다 더 중심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더 내빈석에. 그러니까 김충식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절대 아니다. 네. 그 상징하는 사진 같습니다. 자, 두상달, 황우여, 김충식, 안창호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황우여는 김충식은 모른다라고 저희 취재기자한테 단언을 했습니다. 자, 모를까요? 이래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특별 심포지움이라고 국회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이때 주최를 누가 했냐면 김충식이가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인사말 보십시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그 밑에 세미나 준비보고 김충식 원장. 모를 수 있습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네,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김충식에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유정복 인천시장 얘기 보셨잖아요. 김충식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아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되시죠? 네, 누구시죠? 예, 원장님, 유종복 인천시장한테 도자기 선물하신 적 있죠? 없어요. 아니, 원장님 노트에 그 유종복 시장 도자기 선물이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검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김충식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마약 의혹이 밝혀집니다. 인천 카르텔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니까 재밌는 점이 김충식을 아는 분들은 싹 다 홍길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길동에 대해서 김충식을 모른다.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김충식을 김충식이라 못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부 공무원들 이름이 나왔지만 다 우연이고 다 썰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자들이지 수사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예. 기자들은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거리가 있으면.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김충식의 동거녀죠. 김인땡 씨의 충격적인 발언 몇 가지를 자, 여러분 많이 또 기다리셨습니다. 소개하려고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DC가 나옵니다. 예. 김충식의 동거녀 김인땡 씨는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우리가 의심했던 바가 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시기는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계엄 전. 그렇죠. 어허. 네. 김 씨는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생 김진환이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말썽이 일어나서 마약범을 잡으려고 했던 백혈영 경정이 오히려 징계를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들여온 거 이번에 마약범 잡으니까는 징계된 남자 있잖아. 백 누군가. 근데 그 마약 들여온 사람이 김건희 동생이거든. 그래요? 앞으로 봐봐. 내 말이 그 지금까지 다 맞았거든. 다 맞았거든. 근데 그것도 다 맞았어. 김건희가 들어온 거야 다. 마약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드러나죠. 네. 아니 잘 모르는 분이 저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죠. 저분은 김건희를 실제로 오랫동안 많이 만나왔었고 윤석열한테도 대놓고 말을 낮춰서 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김충식의 동거녀 김 씨는 김건희가 마약을 동생을 통해서 들여왔고 이게 다 까발려지게 생겼으니까 백혈영 경정을 징계를 먹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승진을 시켜도 모자랄 사람을 징계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은 김건희가 데려왔다고 정상하고 앞으로 이제 다 까발려준다고 그거 덮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덮으려고. 그래서 징계 맞았잖아. 그거 잡는 사람, 잡은 사람을 백혜룡이라고 뭐라고 징계 당했다고. 마약범을 잡았는데 징계 당하는 게 있어?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승진시켜도 모자라는데 징계 당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춘식의 동거녀 김인땡 씨와 녹취 녹음을 한 것이 1년 동안에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것은 그 중에서 마약 관련된 내용만 따로 따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기에 같은 말을 쭉 한 것이 아니고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순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충식 씨의 내연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이고 참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전 내연녀인 이 최은순의 가족하고 긴밀하게 또 지냈고 네. 그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도 매우 가깝고 그래서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보도가 나오고 나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대판 김충식이하고 싸워서. 김모 서로 씨.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요. 치고받고 예. 김충식은 싸울 때 최은순하고도 옛날에 의자 던지고 그랬대. 맞아요. 노덕봉 회장 네. 말씀이야.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서로 별거하고 있는 걸로 그래요? 알려져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네. 인천 세관에 마약 밀수를 할 때 그 당시에 김진아 씨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죠. 그렇죠. 네. 확인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김충식의 동거녀 김 씨가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또 저희 취재팀이 찾아갔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2년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계엄을 해갖고 이게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야. 미친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왜 해가지고 갑자기 미친놈이 아니고 그래 미쳤다래. 가만히 있으면 있으면 되지. 왜 기억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말레이시아 동생 통해가지고 가보라고 안 한다고 거짓말인데 나 거짓말한다. 거짓말 아니라고 다 된다고 그게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와. 네. 그러니까 야. 저분의 주장은 마약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날 상황이 드러날까봐. 보이니까. 예.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개엄을 했고 그렇죠. 김건희 네. 범죄의 핵심은 마약 사업이다. 마약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김건희가 맨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맨날 프로포폴을 맞아가지고 맹해가지고 살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다 자. 신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신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병? 예. 그 뭐예요? 신병. 그 이제 미신병, 그 아, 무당병. 아. 신병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미쳐 돌아다닌다고 그 얘기하고 저기 있습니다. 밤에 그 경호원들하고 저기 편의점 간 것도 맞아요. 그런 주로 맥락인가? 새벽에 다니잖아요. 예. 신명이 신병이에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프로포폴도 맞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잠자니까.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거 하는 거야 맨날. 근데 누가 해줘요? 지가 샀나? 나는? 그 병원에 가잖아. 네. 야, 그 김건희 구속했을 때 그때 도핑 테스트 안 했나 모르겠어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답니다. 차마 못하죠. 네, 안 했답니다. 왜? 영장이 확실히 있어야 될걸요. 그거 예, 하려면. 굉장히 없어요. 예. 즉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씨는 감옥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잠 못 잘까 봐. 예. 프로포폴의 도움으로 그렇죠. 자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안 살아. 맨날 프로폴 그거 맞아가지고 뺑 해갖고 사는데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신병 때문에. 어? 신병. 맨날 낮에 졸아. 어디 서 있어도 졸고 맨날 졸아.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감고 거의 감고 신랑도 놀랜데 은근히가 제일 두려는 게 깜빡하는 거잖아 못하니까. 못하면 세수만 해도 괜찮아야지. 근데 프로포폴을 맞았다면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맞겠지. 아니 근데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걔는 맞아줬잖아. 성형외과 가서 맞잖아. 네, 저기가 바로 박동만 성형외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은 저희 취재 기자의 말에 질문에 답을 못했던 겁니다. 뭐 가타부타 뭐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가끔 하고. 연예인들 프로포폴 맞았다고 보도될 네. 때가 있는데 네. 그것도 대부분 성형외과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예,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저 내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마약 때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거기에 또 주범이 김건희라면은 예. 전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내란 특검에서도 박돈만 성형외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갈 때 동행했던 의사가 박돈만 성형외과. 네. 아니 무슨 대통령 주치의에 성형외과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소주 비행기에 싣고 전용기에 싣고 외국 순방 가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네요. 네. 성형외과 의사하고 같이 가는 거.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이거 방송한 걸 가지고 뭐 허위 보도라고 저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 제가 나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연락 받았어요 경찰로부터. 네. 그 예전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나가서 항상 금요일에 출연했거든요. 네. 목요일날 교홍짜장 썰전 녹화하고. 그래서 내일 밤에 열린공감 TV에서 교홍짜장 썰전에서 마약 관련해서 나온다 네. 얘기했다가 네. 그때 모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대. 누가 그러니까. 고소한 게 아니라 네. 고발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참 지금 마약 문제가 규명될까봐 네. 아주 뭐 진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구나. 엄청 많습니다. 검찰, 경찰, 고위직들이 다 연루되어 있거든요. 네. 왜 백혜련 경정이 제대로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재 합동수사팀에 관여를 안 시키고 있는지 네. 잘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백혜룡 넣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좀 부탁이에요. 아니 네. 왜 그 박현수는 안 자르고 서울 경찰청장 이 의혹이 사실이면 참 재밌는 게 그럼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마약을 섭취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제 마약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프로포폴인지, 프로포폴도 중독이 되면 마약이긴 한데 그 어떤 것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것 같고요. 참 설마 믿기는 참 힘듭니다. 김충식의 동거녀 김 씨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김건희는 마약 환자다. 환자다. 라고 중독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소를 하시려면 저를 고소하지 마시고 예, 김인택 씨를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인택 씨가 현재 숨어 있어요. 특검에서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인택 씨 5년 내내 수사합니다. 숨어 계신다고 해서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진해서 특검에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김인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프로포폴을 어마어마했어. 그러면 마약 환자야. 김건희도 마약 환자야. 네. 아니 이거는 우리는 근데 김인순 씨의 정언을 소개하는 거지. 그렇죠. 확정적으로 우리 PD께서 네.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김인택 씨의 주장, 김인택 씨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만약에 김인순 씨 말이 뭐 허황되고 네. 뭐 완전히 마타도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김충식이가 왜 싸웁니까? 근데 저거는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가 현재 구속되어 있잖아요. 네. 김건희의 손등만 확인하면 됩니다. 손등. 네. 아 손등에 나와 있습니까? 손등에 보면은 이 바늘 자국들이 있어요. 아. 이 바늘 자국들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예. 프로포폴은 손등에 맞는가요? 그러니까 워낙 온몸에 맞다 보니까 맞을 데가 없을 때는 가장 쉽게 이제 이 혈관이 드러나는 곳이 손등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가끔 장갑을 끼고 다녔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많이 기억나요. 네, 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가 잠을 진짜 못 자. 프로포폴 그거 하면은 잠을 못 자. 그거 마약 성분이라. 그거 맞으면 잠을 못 자요? 계속 그걸 먹으면 그걸 맞아야 돼. 중독성. 지금 중독이야? 중독성. 그러니까 낮에는 금방 졸다는 거야. 그래갖고 옛날에 손을 이렇게 말했는데 주사 빠진 거. 그래 그런 게 나왔지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럼 다 나와. 그러면은 왜 고소를 안 하냐? 누가? 김건희가. 맞으니까. 네, 직접 김건희 손을 만져봤다잖아요. 네, 저건 반드시 특검이 지금이라도 구치소에 찾아가서 김건희 손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손 주사 자국 만져라. 그렇죠.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린공감 TV에 비해서 너무 속도가 느리네요. 네. 우리 특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특검 연장 하고요. 또 인원도 보강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 여부가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엄청난 정보를 또 듣고 갑니다. 네.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꼭 규명되길 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인재라서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열심히 내란 세력 척결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열린공감TV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 SNS 잘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 간밤에 합의 잘못됐다고 그러게요. 말씀하셨는데 네.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네. 최태경 TV 구독 부탁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법이 개정되어서 수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수사팀도 대폭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제 김건희 마약 중독 의혹, 마약 사업 의혹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면은 김건희는 이제 앞으로 살아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김충식 이자를 반드시 특검 전담팀이 꾸려져서 방대한 의혹을 수사해야만 합니다. 김충식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팔아먹은 밀정입니다. 김충식과 노상원은 밀정이었고 그 밀정을 도와주고 있는 일부 유튜브 세력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증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밀정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